반갑습니다. 저는 토론사회를 담당할 충주학연구소장 이성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또 날씨도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학술 세미나에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종합토론 시간이 되면 발표자와 토론자 외에 이 방청객이 별로 남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지역 문화 콘텐츠 정책 현황 및 특징에 대하여 발표하신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이재민 센터장님이십니다. 지정토론을 담당하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성보연 교수님이십니다. 충주 지역 문화 콘텐츠로서 문화자원의 활용 연구를 발표하신 안동대학교 신우림 교수님이십니다. 지정 토론을 해주실 고려대학교 엄태웅 교수님이십니다. 충주 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의 새로운 방향성을 발표하신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정재호 교수님이십니다. 지정 토론을 해주실 충주문화관광재단 안진상 사업처장님이십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는 충주문화 콘텐츠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충주문화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라는 아젠다 속에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종합토론에 앞서서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토론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종합토론이 4시 20분부터 5시까지 40분 정도의 시간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앞에서 진지한 발표를 해주신 까닭에 상대적으로 토론 시간이 약간 줄어들어서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답변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토론자의 질의 시간을 5분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 역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하셔서 시간을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5분 정도는 지금 많이 남아 계신 우리 청중분들과도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방청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미리 요점을 작성하셔서 사회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해당 발표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A4 용지를 필요한 분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기조강연으로 충주의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으로서 지역 전설의 의미와 연구개발 방법론 탐색이라는 주제로 충주 지역 정체성 확립의 대표적 문화자산으로 지역 전설에 주목해 주신 충북대학교 오세종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이재민 센터장님의 충주지역 문화 콘텐츠 정책 현황 및 특징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는데요. 발표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글로벌 문화도시가 이 충주가 글로벌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좀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첫째, 연계와 융합 전략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현을 제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문화적 소재의 발굴과 함께 충주맨과 같은 이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또는 여기 위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력들을 더 양성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방안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통대학교 성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실 겁니다. 토론문은 이미 교재에 49쪽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교통대학교 성보현입니다. 오늘 이재민 박사님께서 우리 충주 문화 콘텐츠 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인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하자면 제 전공이 이제 관광이다 보니까요. 충주 지역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고 방문해서 또 소비하게 하는 관광 도시로 만들자라는 이제 큰 방향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재우 교수님께서도 관광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최근 들어 충청북도나 충주시 정책에서 관광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지사 양대 정당의 후보님들의 주요 공약이 관광공사 설립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환 지사님은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충북문화재단의 관광사업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도 올해부터 문화재단의 명칭을 충북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사람이 귀한 시대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관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디를 놀러 가서 여행하는 그 단순히 일반적인 WTO 세계 관광기구에서 얘기하는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여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서는 관계인구 또는 생활인구로 칭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교류하고 소비하고 지출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이제 관광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가 오랜 시간 충주호를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인근 도시 우리 북부권의 예를 들면 단양에 비교한다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겠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호수를 중심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는데 정작 호수에 문화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오늘 주제도 우리 충주 문화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이 개인별로 다르게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문화 콘텐츠는 즉 문화라고 생각하고 문화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존재할 때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호수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유럽의 또는 북미의 호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의 거주 도시, 주변 도시와 어우러져 있는 호수 그리고 산과 어우러진 전형적인 스위스 호수 도시의 풍경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도 수려한 경관과 호수는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죠. 물론 우리 탕금호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충주 여기 마지막 제 넘어가시면 호수와 산만 존재하지 마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함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호수 관광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디나 볼 수 있는 케이블카 또는 철렁다리
그리고 걷기길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 호수가 관광 개발에 뭐랄까 하드웨어 개발적인 모습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발표자께서도 호수든 아니면 충주가 어느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표가 있을 때 지속적인 문화적 소재의 발굴 그리고 그걸 통한 그것들을 끌어나갈 문화 인력 양성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충주는 여러분들 요즘에 국가 공모 사업에 뭐 충주나 도나 주변 도시들이 많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행히 최근 충주는 문화 콘텐츠 육성, 발굴 또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모 사업 큰 건이 두 가지 선정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문화도시는 이재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만 저의 생각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입니다. 여기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교육발전특구는 한 해 최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업이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활성화, 문화산업 특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문화 인력 그리고 또는 우리가 특화된 것들은 뭐 국악이나 충주시는 음악 쪽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양성이 되고 또 대학에 이어서 연계돼서 교육이 된 다음에 문화산업 분야의 취업 나아가서는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그 젊은 청년 인구가 충주시에 정주하는 단계까지 정량적인 목표를 잡고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유치한 소담 스퀘어 사업인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자리하신 분들도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분들이 그냥 가게에서 가지고 계신 물건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해 드려서 조금이라도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향후 저희 학교 안에 소담 스퀘어가 구축이 되면 충주 지역 또는 주변 지역 소상공인 분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 그분들의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나 티몬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술 또는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소상공인 분들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그것을 판매하는 온라인 방송 그것도 모두가 우리가 가져나가야 할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담 스퀘어를 우리 충주에 유치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시의 인구였는데요. 저는 김선태 주무관이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선태 주무관이 충TV에 74만의 인구를 온라인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74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또는 동북아에서 우리 충주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꼭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단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차후에 충주에 방문할 수 있는 유인물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선태 주무관과 같이 설문조사를 한 10,000명 정도 실시한 결과에도 보시면 국내의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충주에 방문하고 싶은 의지도 높아지시고 또는 거주 의사도 많이 높게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코로나 시기에 관광 분야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 충주시의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보여주게 되면 충주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후 우리가 경험이 많이 축적되면서 느낀 것은 먼저 온라인 콘텐츠로 소개를 하고 그것들이 방문으로 이어지는 많은 유인력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콘텐츠가
오프라인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생산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충주시가 좀 더 많이 알려지는 기회로 문화 콘텐츠가 활용되길 기대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재민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질문할 부분은 없고요. 저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내용에서 혹시 이재민 박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 충주시의 문화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강조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민 박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이 송병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이 대다수의 그 지자체에서 주로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하기 때문에 뭐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출렁다리를 놓는다든지 전망대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 하드웨어의 개발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대단히 중요한데 다행히도 우리 충주시가 예비 문화 도시에 지정이 됐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도 지정이 됐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조할 수 있는 젊은이들,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자는 그런 계획인데 뭐 거의 30억에서 100억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기대될 만한 일인데 그리고 또 하나 또 시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담스퀘어 충주가 지정이 돼서 소상공인에게 홍보, 마케팅, 상품 컨설팅과 같은 이 온라인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이 수담스퀘어가 우리가 좀 추진을 한다. 여기서도 아마 상당한 지원을 75억인가요? 뭐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문화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아마 제가 지금 듣기에는 우리 송보영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민 박사님,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토론해 주신 송보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지역에서 뭔가 포럼이나 이런 게 학술대회 가보면 보통 2부 행사에서는 잘 이 정도의 열의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충주는 굉장히 이 시간도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 지켜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송보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래 정책 자체가 문화와 관광은 원래 구별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문화와 관광을 굉장히 혼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결과물을 관광으로 좀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주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도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문화도시 선정이 되는 게 다들 몇 년씩 노력하고 당진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한 4년, 5년 준비만 하다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당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글로컬이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아티스트들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인식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력 양성이 뭐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콘텐츠 분야에서 콘텐츠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콘텐츠 투어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양상인데요. 하나는 K-팝 스타들이 밥을 먹고 뭐 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곳에 팬들이 가서 하는 그런 게 똑같이 따라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에 노출된 장소에 이제 대한 관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 남이섬 같은 경우가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관광지로 거듭나기도 했었고, 지속적인 이야기를 생산함으로써 이제 많은 인력을 좀 많은 관광객들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충주시가, 왜냐하면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호수라는 그런 수려한 자연경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얹힌다면 조금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관광도시로서 하나의 그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즉 예를 들어 뭐 진흥원이라든지 뭐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교육이나 하나의 그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시기 짧게 좀 끝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답변 되셨는지요? 예. 다음에는 안동대학교 신호림 교수님께서 충주 지역 문화 콘텐츠로서 문화자원 활용 연구를 발표하셨는데요. 신호림 교수님께서는 특히 안동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작품인 원희 엄마 콘텐츠, 엄마 까투리 콘텐츠,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충주의 그런 문화 콘텐츠 전략을 제시해 주신 논고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엄태웅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엄태웅입니다. 저는 고려대학에 부임하기 전에 그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강원대학에 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제 주 전공인 고전문학 외에도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뭐 콘텐츠 연구 이런 것들에 좀 미력 하나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충주나 또 발표문에서 지금 주로 다루고 있는 안동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이렇게 춘천하고 좀 비교가 되던 규모 면에서나 뭐 특징 면에서, 그래서 이번 발표문의 문제의식 발표 내용이 모두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충주의 문화자원에 대해서 식견이 높지 않아서요.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질문이 여러 개여서요. 그리고 자료집을 보셨다고 전제하고 아주 짧게 질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지금까지 축적된 충주 지역문화 콘텐츠 발표자께서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 성과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것의 의의는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발표의 내용 중에 안동댐 인근의 월영교와 원희엄마 테마길을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그 맥락 없이 관련 없는 요소들이 연결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의미 만들기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엄마 까투리의 사례인데요. 이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그 안동의 지역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역의 지역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지역의 컨텐츠가 지역을 넘어서려면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정체성을 좀 어느 정도 탈거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충주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뭐 저도 이제 발표문을 통해서 알았지만 충주 세계 무술 축제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혹시 이런 축제를 좀 충주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의 경우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혹시 이제 발표자께서 워낙 이쪽 문화자원 문화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충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혹시 제안하실 만한 것이 있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 외에 그냥 제가 이제
그 충주 참 이렇게 저도 좋아하는 도시이고 여러 차례 와봤는데 이런 그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이런 기회에 좀 의견을 한 가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간단히 썼습니다. 충주의 문화자원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제가 이렇게 평소에 고민했던 것은 충주 하면은 뭐 다른 것도 유명한 것이 많지만 학술이나 문학적 측면에서도 되게 유명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선 후기에 19세기에 이규경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있는데요. 이 인물은 그 잘 알려진 그 실학자 이덕무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인물이 충주의 낙향에서 그 오주 연문 장전 산고라는 정말 방대한 양의 뭐 연구서라고 해야 될까요? 백과사전식의 그 저수를 집대성합니다. 이제 그 60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19세기 사상사를 이해하려면 이 이규경의 저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워낙 분량도 방대하고 그래서 아직 번역도 좀 덜 된 상태고 해서 이런 인물에 대한 연구가 좀 그 진척이 덜 되는 편인데요. 충주에서 이런 인물을 좀 주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근대 한국 한문학 연구의 대가이신 연민 이가원 선생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고향은 안동이시지만 지금 묘소는 충주에 있고 제가 정확히 파악한 바는 아니지만 그 충주 인물들과 깊은 교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은희 화백이라고 이제 계신데 그분이 그 충주 화암리에 그 화실을 나중에 지으셨는데 그 화실 편액도 이 이가원 선생이 지어주셨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충주에 묘소를 마련하게 된 것도 이 충주를 대표하는 근대 유학자인 그 이호창 선생과의 교유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연민 이가원 선생은 뭐 학계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그 추앙받는 인물이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충주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경우 제가 고전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뭐 이제 임경허 신립 같은 이제 그런 인물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물들이 옛 이야기나 고전 소설 작품에 많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탄금대 같은 이제 그 지역이 잘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또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춘천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갖고 계신 엄태웅 교수님께서 뭐 5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질문하신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연회로 발전을 했는데 충주를 대표하는 충주 세계 무술 축제가 요즘 거의 뭐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 참 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공감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우림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 충주의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의의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충주 지역의 역사, 그러니까 뭐 역사, 문학,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과 관련된 연구가 적습니다. 제가 발표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집어넣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특히 목계나루에 전승되는 뭐 민요라든가 뭐 그런 구비문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소개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중앙탑 이야기가 있을 때 원성왕 때 있는 건지 그 원성왕이라는 왕 그 시기가 대체 근거가 어디 있는 건지 출처가 어디서 뽑아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충주박물관에도 딱 제시가 돼 있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지금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초인문학 연구가 먼저 좀 밑바탕에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 콘텐츠가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새롭게 배치되는 과정으로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이런 사람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응태의 묘가 여기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위치를 잘못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이 원현마 콘텐츠를 이제 갖다 붙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바로잡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정도가 제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맞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에서 벗어났을 때 지역문화 콘텐츠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 콘텐츠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일단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역성을 벗어나서 확장성을 갖게 되는 그 약간의 선후 관계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충주 세계 무술 축제를 부응할 수 있는 안을 제가 갖고 있다면 제가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과연 충주의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택견이라는 것 또는 이제 무예가 우리가 사실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공감대를 다 갖고 계시는지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발표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전주의 판소리 예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태권도 대신 모두가 택견을 하고 택견이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인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충주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축제를 열었을 때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신문 기사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외부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무술연맹을 중심으로 이제 축제가 구성되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축제가 이제 재개가 되고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격으로서의 축제가 된다면 좀 전과는 다른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 뒤에 덧붙여진 부분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충주에 문학관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26년에 서울에 국립한국문학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 도종환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문학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문학진흥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학 번역원이랑 하나가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입니다. 근데 이제 박물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관이 국립이 만들어지게 되면 각 지역마다를 대표하는 국립문학관도 만들어질 수 있고 국립문학관을 토대로 이제 인재를 배출하고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충주 국립 박물관 유치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새로 박물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박물관과 기념관, 미술관과 다르게 문학관은 아직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이렇게 많은 뭐 학술이나 문학 아니면 이제 현대 소설 신경림 작가까지 이 충주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이라면 그런 어떤 문인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같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문학관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되셨는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엄태웅 교수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학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그 한문학의 대가이시죠. 연민 이가원 선생님 묘수가 지금 소태면에 있는데 사실 충주 시민들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묘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요. 참 이 한문학 하면 좀 대단히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안 돼 있고 특히 또 그런 평소에 소장하고 있었던 유물들을 다 단국대학에 기증을 하셔서 충주는 그냥 묘수만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무언가 정말 이분의 그 학문 업적을 높이 기리는 그런 뭔가를 충주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어떤 방안을 좀 취해야 될지 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이규경 실학자에 대한 그 저술 문제도 우리 충주가 정말 해결해야 될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경림 시인께서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이 양반 고향 지금 생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충주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이 충주의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 충주 시민 모두의 과제이고 또 우리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숙제로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 학문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신 엄태영 교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성공한 사례들을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이 기회에 한번 제시해 주면 어떨까? 네, 제가 그 성공 사례와 관련해서 좀 아는 게 짧아서 글쎄요, 이제 제가 그려본 생각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춘천의 경우에 그 차상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안 알려졌지만 근대 초기에 뭐 개벽사라든가 어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잡지, 언론, 문화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래서 방정환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은 김유정이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뭔가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차상찬을 이제 주목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차상찬 학술대회도 정례적으로 열고, 그다음에 차상찬이 정말 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찬 전집을 지금 8권인가 9권까지 냈고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렇게 좀 고루한 생각보다 좀 고루한 편이라서 만약에 이분들을 좀 선양한다면은 저는 이규경 이런 인물도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사상사, 실학의 계승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 근대 어떤 학술사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인물이고, 또 이가원 선생님 뭐 두말할 나위 없기 때문에 그런 뭐 근대 학술 연구의 어떤 중심지로서 충주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분들을 좀 대상으로 한 학술 대회나 이제 이분들 저서를 좀 번역 혹은 소개하는 그런 저술 활동 같은 것들을 뭐 문화원이 돼야겠죠. 뭐 충주 문화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계신 학자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꾸준히 진행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 충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엄태영 교수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업적을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정재호 교수님께서 충주 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의 새로운 방향성을 발표하셨는데요. 충주 지역의 특성상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이 사실 불가능하고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어떤 특정 왕조의 대표성이 없는 중원 문화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어떤 특정 왕조에 대한 그런 유적과 유물이 있는 도시보다도 이렇게 아주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유적과 유물이 존재하는 충주 지역이야말로 이것을 또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고 또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해나가는 데는 또 다양성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역으로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 정재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안진상 사업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재우 교수님 발표뿐만 아니라 앞에 두 분 발표를 보면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방향이나 콘텐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재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문화 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본래적 가치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보다 대중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대중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의 맥락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역문화 콘텐츠 진흥의 지름길이라는 말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정확한 사례를 들어서 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용적인 분석들을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이 지역 정체성을 주장하는 이들한테는 그들을 설득하기에 좀 방법론적인 대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저희 충주시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설득론적 방안이 있다면 광범위하겠지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토끼 소주 예를 들었는데 과연 이 토끼 소주와 충주를 연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회사와 충주를 연결한다.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수안보 온천의 쇠퇴 그리고 그것을 대안해 놓은 이 캠핑 노지 캠핑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지금 새로 목계 캠핑장 같은 경우도 시설들을 개선해서 유료화로 전환이 돼 있고 수주팔봉도 이제 새로운 정비가 다 끝났는데 과연 현실에서 노지의 매력이 감소될 때 노지 캠핑의 매력을 느낀 인들이 과연 이 충주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이 유료 기반 시설이 아닌 그 시설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치 충TV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으로 아마 기억합니다. 고양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고양이 분장을 하고 무슨 양 하면서 직접 시정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산경찰청에서 직접 그 SNS를 통해서 여러 사건 사례들을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했었지만 둘 다 지금 거의 사장되는 듯한 상황이 됐거든요. 앞으로 충TV가 그렇지 않고 더 좀 번성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좀 좋은 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이 관련 분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재단에서도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두 분의 발제자분이 다이브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그래도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목적성과 대중성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다이버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재단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안인상 사업처장님 실무 중에 겪는 그런 그 문제점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4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재호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진상 사업처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몇 가지는 좀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해왔던 것들, 또 이전에 충주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려도 의도도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새롭게 선보였던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이런 의도로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 안동대 신원 교수님도 계시지만 뭐 원연마 콘텐츠라든지 까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문화 콘텐츠에서 대중문화 콘텐츠로 확대된 아주 좋은 사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동은 지역문화의 자원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그 3대4 황산전투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유교방문 어마어마하게 실패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그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해봤자 안 되잖아. 사람들 관심 없잖아. 라고 해서 안 한다면 뭐 엄마까투리처럼 진짜 서울에 사는 사람 아이들도 보는 약국에 가면 엄마까투리의 대회밴드가 있고 엄마까투리 칫솔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 그거 성공 사례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거 하면 돼?만 찾는다는 거죠. 거꾸로 실패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도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에 해왔던 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확대하자는 말씀으로 이런 이제 새로운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결국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이브 페스티벌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다이브 페스티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부터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이브 페스티벌이 충주 내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죠. 거꾸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브 축제를 오게 한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여기 발표문에도 실었지만 이번 다이브 페스티벌이 굉장히 이제 성황리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제 연예인 중심의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충주의 지역 정체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가 결과적으로 요지였는데, 근데 사실 외부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30 며칠 있으면 전주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합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일부러 가요. 1차 목적성이 어디에 있느냐?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아니면 다른 문화자원들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콘서트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라인업이 언제 공개되는지까지 사람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번엔 출연하지? 난 며칠째 가야 되지? 1일차에 갈까? 2일차에 갈까? 아니면 다 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것들이 지역 정체성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내부적인 축제가 될 뿐이죠. 물론 내부적인 축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부적인 축제라면 내부 사람들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거죠. 다만 외부의 사람들을 이끌려면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뮤직 페스티벌 이제 사람들이 오는 순위를 1번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하면 그 중에 2위, 5위, 8위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워터밤입니다. 워터밤. 네. 젊은 세대를 상대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과의 관련성이 있죠. 그리고 또한 아까 토끼 소주와 지역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로 운영되는 형태로 실제 축제 한다든가 아니면 캠핑 페어를 실제 축제와 연결해서 한다든가 등등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관련성이 있냐 맞냐를 판단해서 시행하고 말고를 결정해 버리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데 더 어려움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요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핑 관련해서 이제 유료화 전환이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추세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캠핑 즐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캠핑족들은 성향이 있습니다. 예, 노지만 가시는 분들 있고요. 또 이제 국립만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저 편하게 돈 더 주고 사립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노지 캠핑이 어느 정도 어려워졌다고 해서 충주의 매력이 사라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캠핑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또 방향성이기 때문에 꼭 이제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재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뭐 답변 되셨는지요? 네, 저희가 지금 토론 약정이 5시까지였는데 또 열렬하게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넘겨서 10분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청객 중에서도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신우림 교수님 발표에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춘공장 댄스 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계신 정지영 대표님께서 한 2가지 정도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메모 들어오기는 간단하게, 안동에서 엄마까투리 콘텐츠가 성공을 했다면 충주에서 택견과 우룩당이 같이 있는데 이 문화예술 공연으로 한다면 무예와 음악을 공연화할 수 있겠느냐. 뭐 제가 지금 간단한 요약만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우리 그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수 댄스커퍼니 대표 정지영이요. 저는 문화예술 기획하고요, 문화예술 연출을 업무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 교육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용을 전공했지만 경희대 의학과에서 의학박사로 생리학을 전공했습니다. 10년 전에 다시 충주로 회귀해서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충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이번에 약 한 2억
시작을 해서 사실 약 2년 만에 약 30분 정도에 되는 공연을 가지고 2억 2천에 대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 2년 뒤에 약 전석 매진을 시키시고 2014년도에는 10배가 넘는 예산 2억 24억 4천으로 굉장히 그 이후에 많은 성과들을 내셔서 지금에는 2020년까지 보면 투자금이 33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얻어서 예산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충주에는 이렇게 택견이라고 하는 모토가 되는 우예가 있고 우르땅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르문화재라는 곳이 있는데 문화예술 시민들과 단체들과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제가 충주 출신이고요. 교연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이제 많은 일본에서 이제 극단 사계라는 시계 시어터에서 뮤지컬 컴퍼니 소속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공연에 대한 것에 되게 궁금하고 그렇다고 하면 충주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즉 어떤 복합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는 복합 이런 장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충주에서 이런 사례들에서 가장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술인들 그리고 단체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서 직접 우리 사업사장님 안산 선생님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술인들하고 직접 그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책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사실 저희 예술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여기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실 거예요. 여기는 성악, 미술, 시각, 서예가 주로 활동이 되고 저희 단체가 무용 단체는 충북에 거의 유일합니다. 충북에서. 네, 충주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단체가 한 7, 8명 있고요. 이제 열심히 하려고 이제 알리고 있는 중에 또 오늘 좋은 자리에 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예산 어떻게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연동력을 주실 수 있는지 또 그 사례가 안동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든 콘텐츠는 아닙니다. 네, 제가 그냥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엄마 까투리 콘텐츠 같은 거는 좀 독특한 게 EBS에서 이제 실장까지 하시고 이제 끝나고 돌아온 이제 김준환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영상 미디어 이제 센터장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경북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초대 원장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약간 이제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인적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EBS를 아예 끌고 와가지고 아예 이제 컨소시엄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극장판 애니메이션 까지는 사실 EBS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상 미디어 센터는 이제 경북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안동에서 지원받고 안동시 퍼니플렉스만 이제 일반 사기업이고 나머지 이제 어린이문화재단은 권성생 작가가 남긴 그 유산으로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해가지고 이제 2억 2천 정도를 했는데 이제 잘 되니까 이제 이거 EBS랑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자. 그래서 끌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발표 마지막에 컨소시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게 이 예술가시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문화 콘텐츠가 이제 개발되고 사람들에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연행 주체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수많은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익단체들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그 관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자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택견을 대상으로 한다면 택견을 공연화하려면 스토리가 필요할 텐데 그럼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이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과의 또 어떤 협약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점프라는 공연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그런 점프를 하고 신기한 음악에 이렇게 다니면서 간단한 스토리로 한 것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무예 같은 경우도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정지현 대표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예. 또 이야기 나누시지만 오늘은 시간이 예. 네. 좀 예정 시간보다 거의 뭐 지금 한 20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또 질문도 하고 계신 방청객도 계실 텐데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더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더 깊이 연구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충주학연구소 학술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발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좀 무덥기는 하지만 난방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